북한은 전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니냐.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미국 대선에 맞춰가지고 여기저기서 종전으로 가자는 분위기를 막 싹 틔우고 있는데 북한이 갔단 말이죠. 그 분위기 파악 뭐하고 간 것 같아. 김정은이가 정말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결정이고, 머니 인사이드가 군사 분야를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경제는 전쟁과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YTN2의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제가 이제 군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안보, 국방 분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요즘 굉장히 핫 이슈인데 그 분야에 공헌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소개해가지고 하니까 머니 인사이드와 함께 같이 보시기를 권장하면서 오늘 또 물어보는 걸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이 이 어려운 시기에,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도 엄청 어렵잖아요. 코로나, 그 다음에 수해, 그 다음에 국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탈북자나 이런 데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아마 돌파구를 찾는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남은나라에 파병한다는 거는 국민적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오도 있어야 되고, 명분이 확실해야 되는데, 사실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하고는 북러 조약도 이미 깨졌었고, 그러나 지난 6월 19일 날 푸틴하고 만나면서 군사 동맹 비슷하게 맺었잖아요. 이런 거의 일환이어서 그런지 아무튼 급작스럽게 이렇게 파병까지 결정된 것 같아요. 아무튼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할 거예요.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왜냐면은 북한은 그동안 주민들은, 군인들이나 미제를 처부수자 그거 했잖아요. 죽으나 사나 남조선 주민들을 해방시키자 이래가지고 미제하고 계속 싸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데 공산주의를 처부시아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파병을 하게 되니 북한 주민들도 어리둥절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제 서방 세계들도 아니 이게 지금 러시아가 파병을 요청할 단계인가? 러시아는 세계 군사력 2위. 그 다음에 뭐 전쟁 물동량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군 병력은 세계에서 한 2, 3위 됐어요. 중국, 미국, 러시아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러시아가 한 150만 병력 병력했는데 지금 절반가량이 사상자가 나타나가요. 이게 이제 어려운 시기라 그런지 병력을 요청하고, 북한은 이 어려운 시기에 돌파구를 찾다가 석유나 에너지나 뭐 식량은 러시아가 더 풍부하잖아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잘못하면 세계 전쟁으로 3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서로 시시하다가 이제는 뭐 북한의 병력을 12,000명 정도를 파견한다는 말이 뉴스에 나오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게 진실로 됐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원래 그런 나라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사실은 공산주의 나라는 원래 철권 통치 잘하는 나라가 언론을 탄압하니까 당연지사다 이렇게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밀 유지를 하기 힘들어요. 인공위성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 30cm 정도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파병한 건 기정사실화됐다는 뉴스에 나오고 있고, 거의 3,000명 정도를 지금 러시아 서부 지역 크루스크 지역에 보낼 것이다. 그 전에 이미 쉬쉬하면서 어느 정도 훈련을 했다,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제일 필요한 게 포탄이에요. 지금 뭐 전쟁 2년 7, 8개월 지나니까 포탄도 고갈되고, 병사, 군인들도 뭐 7, 80만 명 사상자가 발생하고, 어떤 사람들은 100만 명 정도가 사상자 발생했다 하는데, 이렇게 오래 가다 보니까는 포탄도 거의 다 썼고, 북한에서는 뭐 155mm, 120mm 포탄, 불새 같은 거,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줬고, KN-23 이스칸데르의 단거리 탄도탄 미사일 이런 걸 계속 보내줬어요. 그거에 이제 화답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작년 말하고 올해 2번 방문했잖아요. 짝짝꿍이 된 거죠. 전쟁 물자가 필요하니 너희들 식량 에너지 부분 주겠다, 뭐 이런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자국민들을 보내는데. 옛날에 이제 월남전 때 일부 보냈었어요. 북베트남에 뭐 항공기 조종사 훈련시킨다 이런 명목으로 보내고, 남베트남에 간첩들 보내가지고 전쟁이 수행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이 베트남 전쟁에서 얻은 것들 중에 하나가 게릴라전이에요. 게릴라전. 지금도 뭐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때 전후방 동시 배합 전력 해가지고 전방에 배치하고 AN2개 같은 걸로 특수전용 실현하려고 잠수함으로 후방에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거기서 터득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한참 동안 파병 이런 거 없었는데, 이번에 북한이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식량 에너지도 필요하고 무기 군사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푸틴하고 딱 밀착돼가지고 지금 주고받기를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도 수많은 병사가 뭐 사상되고 포탄 같은 고갈되고 그러니까 딱 맞은 거죠. 북한은 저희가 뭐 군대 이름은 잘 져요.
폭풍, 불새, 미사일 이름도 뭐 샛별 다 짓고 있는데 폭풍군단이 막 휘몰아친다는 그런 거잖아요. 1969년도에 우리로 하면 특전사 비슷한 거예요. 69년도에 8군단으로 해가지고 창설이 돼가지고 군대는 이름이 계속 변경이 돼요. 폭풍군단 예명이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뭐 특수전 부대로 이렇게 변경되고 지금은 11군단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대는 뭐 적용여단도 있고 경보병 여단도 있고 육항공 여단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특수전을 하려면은 수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나름대로 최정예 부대다 이렇게 자랑하는 부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전체 병력은 한 4만에서 8만 정도 정확하게 북한은 모르니까 아무튼 북한은 병력은 많잖아요. 거기는 128만 명이고 우리는 뭐 50만 정도 되니까 그중에서도 최정예라고 생각하는 폭풍군단 11군단을 12,000명 정도까지 파견한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이건 엄청난 병력이란 말이죠. 10,0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서 어디서 싸울 것이냐 이 귀추가 주목됐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는 서쪽에 크루스크 지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제 침공했죠. 본토를 침공했잖아요. 그쪽에 배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투를 도와달라 명확한 요청이 있었겠죠. 러시아에서. 근데 의아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뭐 베트남 가고 할 때는 우리는 우리 군복 입고 가고 가서 우리가 작전 우리가 이 정도 맡아서 할게 작전 통제권 그런 거 우리가 행사할 테니까 큰 것만 알려주시오. 미국한테 이렇게 했는데 아니 파병하면서 러시아 군복을 입고 간다.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저 군 출신으로서 이거는 러시아군으로 싸우는 거거든. 그러면 쉽게 말해 돈 받고 가서 싸우는 거란 말이죠.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러시아의 맹방으로서 군사 동맹 맺은 입장으로서 싸우겠다. 그러면은 북한군 옷 입고 가서 싸우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거 참 의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뭐 용병이라면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것을 러시아 요구할 수도 있고 러시아도 너희들 이것만 해주면은 내가 모든 걸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암약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미연합군이잖아요. 이거는 항상 훈련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투력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뜬금없이 지금 뭐 6월 19일 날 뭐 러시아하고 군사동맹 비슷하게 맺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됐는데 과연 전투력이 나올지 난 참 모르겠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공동의 적이라고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뭐 자유진영 민주진영 싸우는 것도 아니고 북한군은 가서 명분이 뭐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거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전투라는 건 집중이고 그다음에 적개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적개심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전투력이 안 나오면은 러시아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평상시에 훈련한 거 보기라도 했으면 뭔가 꿍꿍에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사실 전방에 투입된다는 거는 훈련되지도 않고 북한의 확실한 적이라고 평소에 적개심을 품지 않은 상태에서 최전방에 나가 싸운다?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나 러시아가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병력을 너무나 많이 잃은 거예요. 요즘 뭐 크루스크 러시아 본토 쪽에 공격했으면 뭐 하루에 1,000명 이상 죽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죠. 그런 거를 이제 자기들이 반전 여론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병력을 빌려온 건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또 왜 내가 죽어야 되냐 왜 내가 맨 앞에 가야 되느냐 거기서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볼 때는 그걸 통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전장에 가서 가라면 가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거죠. 사실상 모두가 지쳐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대등한 관계도 아니고 정말 세계 2위와 세계 22위의 국가가 붙어서 금방 끝나리라고 다 예상했어요. 그러나 지금 2년 8개월이 갔단 말이죠. 한편에서는 좋은 데도 있죠. 무기 많이 팔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얽히고 설키고 해서 나토의 참전을 굉장히 희망하잖아요. 그러나 계속 뜸들이고 있단 말이죠. 이걸 병력까지 파견시키면은 확전이 간다. 그래서 미국이나 나토 이런 데서는 가능한 한 빨리 종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 지금 특히 미국 대선이 이제 곧 있을 건데 한편으로 미국이 이제 대선이 끝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종전으로 협상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불에 기름 붓듯이 이렇게 뭐 생각지도 않은 화병이 증파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SOS 치는 거죠. 나토 국가에
무기만 지원하지 말고 이제 러시아도 지금 북한군이 와 있는데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계속 선전하잖아요. 가기 전부터 제일 먼저 보도한 게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각국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정책 판단이 지연되냐? 그러면 다 국익을 고려하는 거예요. 내가 참전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걸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들으면 3차 대전으로 들어가면은 온통 이제 세계 경제가 피폐해지고 국민 경제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대선에 맞춰가지고 여기저기서 종전으로 가자는 분위기를 막 싹 틔우고 있는데 북한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간 것 같아. 그럼 이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겠죠. 누구나 싸움을 하다 보면 말리는 사람이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막 치킨 게임으로 죽자 살자 하면 피곤하기만 하고 득도 없고. 사실 뭐 2년 8개월 전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차 대전 또 4년 했잖아요. 4년.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줘야 된다고. 그게 이제 말리는 사람인데 지금 그래 미국하고 나토하고 막 출구 전략을 세워주려고 하는데 북한이 들어갔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지금 참으로 복잡하게 얽혀지고 있어요. 각국에다마다 국력차가 있잖아요. 근데 국력차가 있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으르렁거린다고. 땅 따먹기, 경제 영토를 넓히고 땅을 넓히고 이런 것 때문에 인접국가들이 항상 으르렁거리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국력차가 나기 때문에 국력차가 있는 국가들이 동맹을 맺는 거예요. 같은 편이 되라. 이게 이제 조약이고 동맹이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큰 동맹은 한미동맹이에요. 미국이 요청하려면 너네 좀 해주라 하면 우리가 참 고민을 해야 돼요. 가서 싸워야 되고 뭐 이런 게 안 싸울 수. 왜냐면 미국을 도와줬기 때문에. 동맹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이 파병을 해달라, 뭐 살상무기를 지원하라, 뭐 이런 걸 강압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우리의 국익이 뭐냐? 역대 정부 중에 쭉 다 공과가 있어요. 공과가. 근데 노태우 정부 때 보수 정부잖아요. 우리 온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은 것이 북방 정책이에요. 그때 이제 러시아하고 수교했단 말이에요. 러시아하고 수교하고 중국하고 수교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북한하고 러시아, 중국은 계속 붙어 있잖아요. 한 가족같이 지냈잖아요. 전쟁도 같이 일으켰고. 그러나 북한이 계속 그때 당시까지도 계속 우리한테 간첩선 보내고 간첩 침투하고 하면서 괴롭히잖아요. 전쟁 호시탐탐 노리고 적화통일 노리고. 그래서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했던 것이 첫째 목적이 이제 경제 영토도 넓히고 러시아, 중국은 뭐 광활한 대지에다가 자원도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같이 지내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북한을 누르는 목적이 컸어요.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수교하고 우리하고 중국하고 수교할 때 북한이 제일 기분 나빠했어요. 그때부터 북한이 중국과 틀어지기 시작했거든. 그만큼 컸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수교를 하면서 지금 엄청난 경제 교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연간 127억 달러면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그쪽하고 뭉침으로써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을 좀 들어주면서 지금 러시아는 거의 단교 상태로 가고 있다고. 여기서 잘 판단해야 돼. 왜 우리가 북방 정책을 이렇게 서둘러서 열심히 했느냐.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다. 거의 무너졌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 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그때의 정신을 살려서 우리가 잘 스탠스를 취하면서 국익을 고려해서 할 것이냐. 나토하고 우리는 동맹도 아니잖아요. 나토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바도 없고 미국도 요청한 바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지원하겠다? 역지사지하면 러시아에서는 엄청 기분 나쁘지. 이거 뭐 하나하나 이 편 들더니 이제는 완전히 우리를 적대시하네?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힘들죠. 그래서 이 세계의 이 역사라는 건 다 국익에 따라서 간다. 그리고 경거망동하면 안 돼. 우리도 잘 판단해서 왜 북방 정책을 했더냐. 이거부터 고심하고 국민들에게 유리한 게 뭐냐, 국익이 뭐냐, 이걸 판단해야지. 그냥 아니 나토에서 도와주니까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거가 뭐야? 근거가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느냐? 북한이 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대리전쟁을 하면 세상에 제일 멍청한 게 대리전쟁하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 그러는 거예요. 월남전도 북베트남, 남베트남 우리가 가 있고 뭐 거의 공산권이 가 있고 싸웠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도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 영토에 싸웠잖아요. 제일 답답한 우리는 그 정도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지금 도달하고 있어요. 그런 국가가 괜히 휘둘려가서 남의 이익 때문에 남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휘둘려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민족이 석유 한 방 안 나오는 나라에서 이 정도 경제 대국이 된 거는 대단한 나라예요. 이거를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꾀임의 유혹에 따라서
국익을 줘버리고 전쟁에 가담한다? 전쟁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군의 존재 이유가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미열에 방지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고 국립민복을 위해서 잘 끌어내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자꾸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 영토 보세요. 완전히 피폐해져 가지고 다 피난민 가고 뭐 1,000만 명이 이상 가지고 생기고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지옥이라 지옥. 왜 우리가 특별한 우리의 국익의 목적도 없이 지옥으로 가담 되느냐 이거죠. 우리는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군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 출신들은 항상 전쟁이라는 건 아주 무거운 단어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 얘기 꺼내면 안 돼. 못 일어나게 하는 게, 우리는 전쟁이 일으켜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게,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전투력을 키우면 되는 것이고,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는 국민적 동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함부로 경거망동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익이 무엇이냐, 나토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심각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그동안 설린 우호, 러시아, 중국 다 잘 지내왔는데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자기들 지네끼리 싸우는데 우리가 가서 왜 거기서 남북한이 싸우냐 이거 바보 천치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바탕 요동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특히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보여주기식 액션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북한하고 또 한번 임팩트 있는 행동을 할 것이고, 나토를 동원해가지고 러시아하고 단판을 짓고 3군데 정도는 짚지 않을까, 트럼프가 되면. 저는 그렇게 예상해요. 북한도 한번 건들고 나토에 가서도 결집도 한번 시키고, 러시아 가서 또 푸틴하고 친하게 지냈다니까 또 한번 할 거고. 그러나 그것이 현재까지 너무 깊게 전투가 이끌어져 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선이 되면은, 트럼프가 되면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해리스가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쭉 이어왔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트럼프를 응원하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바이든 정부 때는 남북한 대화가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단절됐다고. 그러나 이제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또 트럼프가 돼서 어쨌든 간에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고 뭐 통미봉남 하든지 이런 정책을 하더라도 그래도 대화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미국 대선이 끝나면 약간 요동치는 전국이 되지 않을까, 세계 전국이,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북한은 전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니냐?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왜냐, 우리는 한미 동맹에서 계속 훈련을 해왔잖아요. 북한은 사실 훈련하는 기회를 우리는 인공위성으로 다 보고 있는데, 군대는 훈련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저 러시아 가가지고 좀 한다고 해서 가서 목숨을 걸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 있을지는 몰라요. 현대 전쟁은 가서 그냥 육박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탱크도 멀리서 쏘고 자주포도 멀리서 쏘고 다 그렇게 하고, 그 전에 미사일로 공격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투 경험이라는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유도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평소에 다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북한은 사실 성능에서 우리한테 많이 뒤지거든. 우리는 그런 걸 이미 압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전은 먼저 쏘고 쏘지 못하게 하고, 쏘면은 완전히 들어부어버리고, 이렇게 들어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는 좀 북한이 숫자가 많잖아요. 병력도 많고 탱크도 많고 뭐 이런데, 우리가 분리했던 것 중에 우리가 정찰 위성 이런 게 없어요. 먼저 보는 게 없었다고. 다 미군에 의존했다고. 그러나 지금은 뭐 정찰등도 쏴놓고, 요즘에는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 우리 것도 나오잖아요. 옛날에 미국 것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압도한다. 그래서 아무리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돼가지고 전투 경험을 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한미연합군에서 항상 훈련해왔고, 또 미군하고 같이 훈련하면은 일단 기가 죽어요. 물량이 많고 장비도 현대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가서 정말 두려움을 극복하고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전쟁 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자가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정말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결정이고, 그렇게 생각해요.